고양입니다. 원장님, 고양이는 유독 베뇨곤란 환자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강아지들에 비해서 고양이들은 정말 베뇨곤란이 많이 오죠. 물론 강아지들도 결석이나 세균성 방광염 등으로 인해 베뇨 장애가 오기도 하지만은 고양이들은 스트레스에 정말 취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성 방광염이 호발해요. 또한 수컷 고양이들의 요도는 정말 좋거든요. 그러면은 베뇨곤란은 대체 왜 오는 거예요? 요도를 막을 만한 모든 문제들은 베뇨곤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심각한 염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때로는 종양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고양이들의 한 50에서 73% 정도는 고양이 특발성 방광염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직 그 발병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 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베뇨곤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베뇨곤란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베뇨곤란의 발생,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스트레스를 줄인다. 두 번째, 음수량을 늘린다. 세 번째, 화장실을 잘 관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만을 해소한다가 있겠네요. 근데 고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정말로 좀 막막한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정말로 막막한 이야기이긴 해요. 하지만 열심히 우리가 탐구해 봐야 되겠죠. 저는 보통 환자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잘 있는 편인지를 살펴봐요. 특히나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 집에 있는 다른 고양이나 강아지들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편인지를 살펴보고요. 혹은 최근 들어서 무언가 환경에 큰 변화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족 구성원 중에 새로운 인원들이 들어왔다거나 혹은 새로운 강아지나 고양이가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냄새가 심한 가구리가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가 더 나는 상황들, 예를 들어서 큰 공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보호자와 이 아이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해봐요. 충분히 잘 놀아주고 있는지, 충분히 칭찬을 해주시고 계신지, 충분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지를 살펴보고요. 집에 스트레스를 풀만한 뭐 캣타워라던가 혹은 숨을 수 있는 장소들, 스크래처, 장난감 등이 있는지를 논의합니다. 그렇다면 음수량을 늘리기 위한 좋은 방법이 물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신선한 물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물그릇은 정말 자주자주 갈아주셔야 되고요. 매일매일 설거지 해주셔야 됩니다. 양반양이기는 하지만 물그릇의 재질도 아이들이 따진답니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재질들은 플라스틱 혹은 스테인리스 그리고 세라믹 제품들이 있겠고요. 아이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것은 유리나 도자기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에요. 보통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스테인리스 제품들이 피부에 자극을 일으킨다라고 하더라고요. 분수형 타입의 물그릇이 시중에 정말로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정말 좋습니다.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집에 있는 싱크대나 아니면 화장실의 물을 방울방울 떨어질 수 있게 조절하시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에요. 먹던 건사료를 캔사료, 습식 형태로 바꿔주시는 것도 정말로 좋습니다. 때로는 캔 국물을 물에다가 타서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단 이런 경우에는 물이 쉽게 상할 테니 정말 자주 갈아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화장실 관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화장실은 매일매일 청소하시고 계신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감자하고 맛동산은 매일매일 치워주셔야 돼요. 모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싹 다 갈아주셔야 되고, 그 갈아주실 때마다 물뿐만이 아니라 중성 세제를 통해 가지고 깨끗하게 세척해 주셔야 됩니다. 단 이럴 때 냄새가 정말 강한 세제들, 특히 시트러스 계열들이 있잖아요. 뭐 레몬, 오렌지 이런 냄새일 텐데 이런 타입의 세제들은 반드시 피해 주셔야 됩니다. 화장실의 크기는 아이들마다 물론 선호도는 달라요. 그렇지만 대부분 아이들의 몸 길이의 1.5배 정도 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화장실의 개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집안에 고양이가 한 마리라면 화장실은 2개, 아이가 2마리라면 화장실은 3개, 이런 식으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집이 뭐 2층 집, 3층 집 이러신 분들은 층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구비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모래가 있을까요? 모래는 좀 양반양이에요. 이것도 정말 양반양이에요. 물론 비싼 모래들 보면은 사막화가 덜해서 아이들 눈 혹은 코 건강에도 훨씬 더 나은 제품들이 있기도 하고 저자극성 제품들이 있어서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베뇨곤란을 논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아이들이 선호하는 모래를 사용하시라고 해요. 아무리 싸도 정말 저렴한 두부모래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좋아하면 그게 최고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향은 있기는 한데 보통은
정말로 짜잘짜잘한 제품들을 아이들이 좋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벤토나이트를 많이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뚜껑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많은 보호자님들은 뚜껑이 없으면 아이들이 부끄러워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뚜껑이 있는 제품들을 선호하시잖아요. 사실 아이들은 별로 썩 좋아하는 제품은 아니에요. 왜냐? 이 뚜껑 안에 아이들의 소변과 대변 냄새가 갇혀버리거든요. 가뜩이나 고양이들 변 냄새, 소변 냄새는 진한 편인데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겠죠. 어떤 아이들은 뚜껑이 있는 것만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화장실을 두는 위치 또한 늘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부끄러워할까봐 맨날 구석진 데에다가 화장실을 두시는 편이잖아요. 그런 위치 정말 좋지 않아요. 화장실을 두는 위치는 아이들이 언제라도 도망가기 쉬운 곳에다가 두셔야 됩니다. 특히 구석에 이제 그 도망갈 수 있는 길이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곳은 제일 좋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아까 마지막으로 비만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랬는데 비만과 배뇨곤란도 관련이 있나 보네요. 고양이 배뇨곤란이 발생할 때 호바라는 소인을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비만한 수컷 중성화 고양이가 정말 잘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비만이 배뇨곤란을 일으키는 그 정확한 기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제 뇌피셜입니다만은 요도를 쉽게 압박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체중 관리 또한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저희가 예전에 촬영한 요거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생각이죠. 고양이 배뇨곤란은 정말 재발 잘하는 질환이에요. 재발하다 못해 수술하기도 합니다. 수술을 했는데도 또 재발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관리가 정말 강조되는 질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최선의 환경 관리에는 보호자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만약 고민되는 점들이 있다면 저희 수의사들에게 문의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안녕. 안녕.